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리그 하위권 탈출을 노리고 있는 호지슨의 크리스탈 팰리스와 경질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포체티노의 첼시가 세러스트 파크에서 만났습니다. 팰리스는 에제, 마크게이, 올리세 등 핵심들이 빠졌고 첼시 역시 많은 선수가 부상 회복 중이죠. 양팀 다 다른 이유로 승리가 꼭 필요했던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는 어땠는지 하나씩 포인트 짚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는 풀백들이 전문 풀백으로 채워졌고 중원은 역시나 겔, 앤, 카로 구성이 되었죠. 그리고 잭슨이 왼쪽, 파모가 제로톱을 구성하였습니다. 잭슨을 왼쪽으로 돌린 게 좀 신선했습니다. 그런데 잭슨이 사실 왼쪽에서 뛰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루턴 타운과의 원정 경기에서 뛴 기억이 있죠. 잭슨이 중앙 공격수 자리에 서기엔 등지는 플레이가 약하지만 또 윙어 자리에 있을 땐 나름 피지컬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공을 끌고 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7렐이 잭슨을 지원해준다면 의외의 시너지를 기대해볼 수도 있었죠. 첼시는 공격 시엔 잭슨이 파머와 투톱을 구성하고 7렐과 마두에케를 윙어처럼 배치하면서 2-2-6 내지는 2-1-7의 포메이션을 구성했습니다. 첼시는 항상 여기까지는 잘 오는데 여기서 매경기 결과가 갈립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이 좋거나 컨디션이 좋으면 공격 숫자가 많은 만큼 효과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날들은 공이 겉도는 느낌이 들죠. 전반 25분쯤에 괜찮은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카이세도가 공을 잡았을 때 마두에케가 내려오면서 공을 받아주면서 수비를 끌고 나와줍니다. 그리고 바로 내주면서 카이세도가 넓은 시야를 가진 채로 공을 잡게 해줍니다. 그리고 카이세도가 엔조에게 주고 엔조는 반대쪽 7회를 보고 반대 전환 롱패스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여러 번의 짧은 패스를 통해서 나왔을 때 반대쪽에 비어있는 선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물론 7렐이 온전한 터치를 하지 못해서 공격이 무산되었지만 의미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 뒤에 첼시는 바로 위기를 맞이합니다. 편안하게 나갈 수 있던 공을 마두에케가 제대로 치고 나가지 못하면서 카이세도와 엉키는 과정 속에서 레르마에게 슈팅 기회를 줍니다. 여기서 레르마가 공에 밑둥을 차면서 날두형의 중거리 슛을 연상시키는 궤적으로 그물을 찢을 듯한 슈팅을 날립니다. 첼시가 나가기 그렇게 어려운 찬스는 아니었는데 이상한 곳에서 경기가 꼬여버리는 첼시입니다. 경기는 1-0으로 팰리스가 앞서갑니다. 잭슨은 왼쪽에서 나름 괜찮은 장면을 보여줍니다. 공은 가만히 두고 몸이 공을 타고 넘어갔다 다시 뒤로 가면서 상대 수비를 떨궈냅니다. 그리고 엔조와 2대1 패스를 하면서 잘 빠져나오고 중앙 쪽으로 계속 공을 끌고 가는 잭슨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귀스토를 주면서 반대쪽 열린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아까 제가 좋았다고 한 장면이랑 비슷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짧은 패스로 풀어나간 후 반대쪽 아이솔레이션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첼시는 상대의 박스 안에서의 터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자체가 강팀들이랑 경기할 땐 상당히 수비적인 전술을 사용합니다. 게다가 첼시는 그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 걸 잘 못하죠. 그러다 보니 상대 센터백 앞공간 같은 위협적인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공은 계속 밖으로 돌기만 합니다. 그래서 박스 안으로 공을 넣을 방법은 크로스밖에 없죠.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도전적인 전진 패스를 넣어줄 선수가 아쉽게도 없습니다. 갤러거는 자기가 공을 주기보단 직접 움직이는 스타일이죠. 경기력이 안 좋을 때 맨시티엔 덕배, 토트넘엔 메디슨, 맨유엔 부페, 아스날의 웨데고르 같은 도전적인 전진 패스를 넣어줄 선수들이 있죠. 전반은 아무 소득 없이 종료됩니다. 첼시는 전반전 점유율을 80% 정도 가져가며 많은 시간을 공을 소유하며 플레이했지만 슈팅은 딱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첼시는 후반 시작하자마자 변화를 줍니다. 마두에케를 빼고 은쿤쿠를 투입합니다. 파머는 오른쪽 윙으로 가고 은쿤쿠가 제로톱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후반 시작한 지 1분 만에 첼시는 좋은 장면을 만들어줍니다. 귀스토가 카이세도에게 공을 주는 순간에 파머가 안쪽으로 들어가주면서 두 명의 선수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면서 귀스토 쪽에 패스길이 열렸고 카이세도가 그 사이로 좋은 전진 패스를 넣어줍니다. 귀스토가 빠른 타이밍에 크로스를 안쪽으로 올려주고 갤러거가 달려가면서 바운드된 공을 인사이드로 마무리하며 1대1을 만듭니다. 전반전의 크로스는 자리가 잡혀있는 상대의 수비 대형에 올리는 크로스였고 지금 크로스는 귀스토의 크로스에 대응하기 위해 수비 라인이 내려가는 도중에 들어온 크로스라 팰리스가 대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첼시는 후반 들어서 경기력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전반엔 마두에케의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마두에케는 1대1 돌파에 능한 선수입니다. 그럼 의도적으로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풀백 귀스토까지 죽어버렸죠. 하지만 파머로 교체하며 이 부분이 개선됩니다. 두 번째는 후반 초반에 빠른 득점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득점이 전술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득점을 하고 나니 팰리스 선수들은 이전보다는 라인이 높아지고 첼시 선수들은 흐름을 타게 되면서 경기력이
경기력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은 은쿤쿠의 투입인데요. 은쿤쿠가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 들어가서 잭슨과 함께 계속 뒷공간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해줍니다. 파머 잭슨 조합보다 쿵쿠 잭슨 조합이 단순하게 움직이는 양이 훨씬 많으니 상대도 수비 대용을 점점 잡기 힘들고 라인 간의 공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들로 첼시는 전반과 다르게 몰아칩니다. 확실히 전반전과 다르게 경기력이 개선된 감은 있었지만 결정적인 장면이나 골이 없었죠. 그렇게 시간은 90분까지 흘렀고 첼시는 역습 상황에서 뜻밖의 기회를 맞습니다. 카이세도가 수비 성공한 공을 빠르게 스털링에게 주고 교체로 투입된 스털링이 두 명의 도전을 이겨내면서 빠르게 전진합니다. 그리고 넓어진 공간을 공략하는 파머에게 깔끔한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스털링입니다. 파머가 이 공을 깔끔하게 접고 반대쪽 갤러거에게 내줍니다. 갤러거는 이 공을 반대쪽으로 깔아차며 정석적인 슈팅으로 2대1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90분이 다 된 시간인데도 선수들의 역습 전환 속도가 좋았습니다. 아마 마두에케였으면 직접 돌파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하지만 파머는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충분하죠. 추가 시간은 4분밖에 없었고 팰리스는 홈에서 승점 0점을 챙길 수 없으니까 프리킥에 많은 숫자를 투자합니다. 하지만 누구의 머리에도 닿지 않았고 다시 첼시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아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습의 시작은 카이세도입니다. 그냥 눈앞에 선수가 보이면 지체하지 않고 밀어줍니다. 파머가 엔조가 들어올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가볍게 엔조를 보고 밀어줍니다. 성급하지 않고 엔조가 딱 차기 좋은 강도로 줍니다. 엔조가 여기서 또 미치도록 침착했던 게 공을 건드리지 않고 타고 넘으면서 상대 수비를 옆으로 보내버립니다. 수비 입장에선 일단 슈팅을 막는 게 첫 번째 임무니까 방법이 없긴 합니다. 그리고 툭 찍어차면서 왼쪽 골대 상단으로 득점을 성공합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골키퍼가 대처하기 힘들었습니다. 경기는 3대1로 첼시가 극적인 승리를 가져갑니다. 오늘 승리는 하프타임에 포치가 준 변화가 핵심이었습니다. 은쿤쿠를 투입하면서 중앙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늘리면서 자연스레 중앙의 공간이 벌어지면서 측면까지 이어서 풀리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리고 추가 시간에 보여준 선수들의 역습 퀄리티도 좋았습니다. 역습 상황을 연습하는 건 감독이 할 수 있어도 실전에서 결국 결과를 만드는 건 선수들의 퀄리티인데 오늘 역습은 아주 깔끔했습니다. 특히 파머는 정말 물건입니다. 갤러거 역시 멀티골로 박스 타격 능력을 보여줬네요. 첼시는 오늘 경기 승리로 10위에 오르며 더보기 리그에서 탈출했습니다. 웨스트햄과 브라이튼이 요즘 흐름이 안 좋고 승점도 7위까지 2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승점 관리를 잘한다면 중상위권 진입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부상 선수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